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혁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이죠, 보수가 왜 멸망했는가, 이 지경이 됐는가 라는 걸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고, 제가 또 단편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됐는가. 기본적으로 말이죠, 저 좌파와 우파, 이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MBC를 보십시오. 경향을 보십시오. 한겨레를 보십시오. 좌파 언론들이라고 하는 매체를 보십시오. 좌파 언론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좌파를 도와주기만 합니다. 사이드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이 좌파를 좌지우지 하질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벌써 여러분들, 눈치 빠른 분들은 눈치를 챘을 겁니다. 우파는 어떻습니까? 우파는 우파신문이라고 그동안에 자칭해 왔던, 지들이 그렇게 말해왔던 조중동을 봅시다. 조중동이 우파를 옆에서 도와줍니까? 아닙니다. 우파는 자기들이 좌지우지를 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대통령을 만들었으면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려 듭니다. 여기서 우파가 망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파가 망한 가장 제1원인 중에 하나가 조중동 참칭 보수 언론들 때문입니다. 제가 참칭 보수 언론이라는 말을 썼죠. 다시 말해서 보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짜 보수입니다. 언론은요, 생각보다 막강한 힘을 가져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일단 혁명을 하면 방송국부터 장악합니다. 뭐 박정희 대통령도 방송국부터 장악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나라든 간에 방송국 장악하지 않는 혁명, 쿠데타는 없어요. 옛날에는 뭐 말할 것이 없었고요. 지금에 와서도 사실 기성 언론, 레거시 언론의 힘은 막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오와 가서 연설을 했는데, 심지어 세계 최고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가짜뉴스, 즉 좌파들의 가짜뉴스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범법자들, 선거 부정을 저지르고 그런 범법자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지금도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단결해야 된다. 그래서 보수 지지층들이 단결해야 된다는 말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즉, 단결하지 않으면 그 가짜뉴스, 즉 좌파 언론들, 카르텔, 그 언론과 엮여있는 정치인들, 언론과 엮여있는 경제인들, 얘들이 카르텔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조폭이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카르텔이라니까요. 이 카르텔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트럼프마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말이죠, 2024년 대선에서도 좌파 언론들이 거의 민주당 표를 들었어요. 그래서 조작을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제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앞서는 것처럼, 또 동률인 것처럼 살살 마사지를 해가지고 트럼프가 완사이드하게 앞서는데도 불구하고 해리스가 앞서고 있다. 특히 경합주 같은데, 미국에 7개의 경합주가 있잖아요. 그 7개의 경합주, 그거를 아주 현명하게.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트럼프 일방적 승리였잖아요. 사실은 말이죠. 그 다음에 부정을 획책하는 자들, 이렇게 저렇게. 부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부정이 무슨 우리가 그 선거 용지, 투표 용지에다가 가짜로 위조해 놓는 거, 기표해 놓는 거,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정도까지 하는 놈들이 다른 건 안 하겠습니까? 그 정도까지 하는 놈들이 다른 어떤 그 부정행위는 안 하겠냐고요.
대한민국에서는 그 선관위에 자기들 친척을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리그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야만 거기서 누가 내부 고발이라든가 이런 게 안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선관위에서 왜 그렇게 부정이 많았을까? 이게 지금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다른 공무원 조직보다도 왜 선관위에서만 그렇게 많은 부정 채용이 있었을까? 그럼 선관위라는 조직이 부정 채용을 해도 괜찮다는 거 아니야? 안 걸린다는 거 아니야? 그럼 왜 안 걸릴까? 누가 봐준다는 거 아니야? 봐준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봐주느냐? 법원이 봐준다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를? 그럼 법원이 혼자 봐줄 수 있나요? 아니, 법원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법원이라 하더라도 그럴 수는 없어요. 또 거기를 봐주는 또 카르텔이 있는 거야. 좌파 검찰 세력이든지 아니면 좌파 정치 세력이든지 뭘 믿는 데가 있는 거야, 서로. 그러니까 카르텔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좌파들은 말이죠, 이렇게 카르텔을 갖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이 대신 도와주기만 할 뿐, 카르텔에서 하나 역할을 할 뿐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는 안 해요. 그런데 조선일보 한번 보죠. 이것들이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요? 밤의 대통령, 옛날에 이제 밤의 대통령이라고 그랬어. 낮에는 청와대 대통령이 대통령이고 밤에는 저 방씨들이 대통령이야. 자기들이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찍어요, 대통령을. 그래서 이준석을 대통령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 조선일보가. 이준석이를 대통령 만들려고 이준석한테 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그 조선일보 힘하고 김무성 그쪽 세력들하고 그 힘을 얻고서 그 난리를 떨었던 거예요. 천방지축 난리 떨었던 거야. 근데 그때 이준석이가 이제 나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한동훈을 밀었던 거 아니야. 한동훈. 뭐 동아일보는 완전히 한동훈한테 차서 달라붙었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마저도 사실상 한동훈에 줄 섰던 거죠. 그러니까 황태자, 윤석열 다음은 한동훈이다, 이렇게 황태자로 한동훈을 내세웠다고. 한동훈이를.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놈을 막 띄운 거야. 한동훈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구상유치라니까. 아니, 걔가 나이가 한 50 조금 됐는데 한 게 뭐가 있어. 제가 사법연수원을 다녀보고 제가 법조인이라 알아요. 법조인이라 해서 뭐 특별한 어떤 뭐 방망이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특히 검사는요, 세상을 몰라요. 안다는 게 죄인가 아닌가, 징역 몇 년, 뭐 무슨 죄, 그것밖에 몰라.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응? 오히려 다른 어떤 직종보다도요, 세상을 보는 어떤 폭이 좁아요. 이 원래 법조인들 전체가 그런 사람도 있는데, 특히 검사는 자기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보는 시야가 굉장히 좁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검사를 했다 하더라도 나와서 이제 국회의원을 했다든지 무슨 뭐 어떤 행정을 했다든지 다른 어떤 관직을 했다든지 그러면 이제 다를 수는 있어요. 자기가 이제 했던 거 가지고 거기다가 얹혀가지고 또 공부하고 또 경험을 쌓고 그러면 검사라 해서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동훈이 진짜 검사밖에 한 게 없잖아요. 그것도 검사장도 안 했어. 그냥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벼락 출세하는 바람에 갑자기 그냥 세상에 뭐 검사장도 안 하고 법무장관을 한 거야. 근데 법무장관도요, 여기서 조금 경험을 쌓았겠지만 결국은 국정 전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법무부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워 들은 거 조금 이제 그 국무위원회에 가서, 근데 국무회의도 거기서 서로 난상 토론을 벌이고 그러면 이게 좀 도움이 되는데, 그냥 주무장관한테만 뭐 하달하고 그런 식이 되면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안타깝게도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그 스타일이 이렇게 오랫동안 뭐 토론하고 뭐 이렇게 주무장관하고 같이 주고받고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동훈이가 무슨 뭐 국정 경험을 쌓을 기회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얘가 문제는 뭐냐면 관종이라는 거야. 아니, 그냥 껍데기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관종이 뭐냐면 껍데기야. 실속을 채우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TV 비치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나, 뭐 그거는 얘기 안 해도 뭐 한동훈의 그에 대해서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으로 이렇게
내공을 쌓는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깡통인 거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총선을 말아먹은 거야. 그 다음에 아는 게 없으면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빌리면 돼요. 다른 사람들의 입을 빌리고 다른 사람들의 귀를 빌리면 돼요. 근데 요놈이 지뿔도 아는 게 없는 게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아니 솔직히 얘기해 서울대 나와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검사됐다는 건요 공부를 못했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 그 순서대로 판사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 공부 잘했다는 말을 못하잖아요. 지가 연선 성적이니 뭐 그런 말을 못하잖아. 그 이유가 있어요. 뭐가 똑똑하기는. 공부 잘하면 판사하는 거예요. 판사. 그리고 나서 판사들 쫙 빼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 못 들은 애들이 검사하는 거야. 무슨 머리가 좋다고 그래. 좋기는 뭘 좋아. 그냥 그저 그런가. 보통이라고 보면 돼. 그냥 보통.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뭐 좀 심하게 말하면 그냥 쩔이야. 걔보다 똑똑한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놈이야. 그 경력이 있어. 무슨 그렇다고 탁월한 무슨 뭐 뛰어난 그런 뭐 연선 수석을 하기로 했어. 뭐 연선 수석을 한 원희룡이도 별로 아는 게 없다고만 내가 볼 때는. 그런데 뭐 한동훈이 뭘 알겠냐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자를 누가 그렇게 망쳐놨느냐. 여기서 이제 문제야. 한동훈을 망친 게 누구냐면 언론이 망친 거야.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망친 거예요. 언론이 한동훈이를 갖다가 뭐 외모가 조금 젊고 어쩌고 뭐 약간은 뭐 비록 뭐 꾸민 거긴 하지만 언뜻 보면 그냥 그럴듯하다. 그러니까 저게 상품이 되겠구나. 저게 물건이 되겠구나. 아, 저거를 대통령 만들어야지. 저거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가 좌지우지 해야지. 그럼 조선일보는 왜 그렇게 지들이 만들려고 그럴까요? 아니, 만들어진 사람을 도와주면 되는 거고 국민이 원하는 사람을 갖다 옆에서 도와주면 되는 건데 이놈들은 아니야. 국민이 A를 원해도 지들이 B를 원하면 B를 만든다니까. 지가 만들고 거기서 그 기생한다니까. 그러니까 권력에 기생을 하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요 조선일보가 만든 게 아니야. 우리 국민이 만든 거야. 유튜브가 만든 거야. 그리고 시대가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가 공을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나서 지가 할 말이 없는 거야. 다시 말해 내가 만들었으면 당신 말이야, 당신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좀 해달라 할 수 있는데 윤석열은 조선일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에는 조선일보가 별로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이준석하고 친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가 청구서를 내밀 수는 없는 거였다고. 그 청구서를 내밀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실세가 되니까 약간 붙어가지고 애매모호한 그런 스탠스를 취했지. 애매모호한 스탠스. 그런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한테 빚진 게 없거든요. 사실 빚진 게 없으면 조선일보한테만 특별히 잘해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똑같이 아니 언론에 기본적으로 정권은 또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가는 거니까 하나의 통로니까 언론하고 척을 지을 필요는 없어요. 그건 정치의 방법이 아니야. 원래 정치는 언론을 통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똑같이 그것이 우파 조금 더 우대하고 또 좌파도 같이 이렇게 해서 했으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외골수가 하나 있어요. 그 외골수가 나쁜 쪽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 조선일보만 좀 인정을 해주고 동아일보 같은 데를 다 아주 개무시해버린 거야. 동아일보가 개무시당했어요. 그래서 동아일보가 먼저 빡쳐가지고 돌아선 거야. 동아일보가 윤석열 대통령 엄청 MBC보다 더 조졌잖아요. 한동훈 띄우고 그때 한동훈 띄운 거 알잖아. 채널A하고 막 한동훈 띄우고 한동훈 편 들었잖아.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싸울 때. 동아일보가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실 대통령 되는 데는 동아일보가 더 도와줬어요. 동아일보가 많이 도와줬어요. 대장동 같은 거 막 보도하고 막 동아일보가 많이 도와줬는데 윤 대통령이 참 이상한 게 있어. 동아일보가 그 정도 도와줬으면 동아일보하고는 좀 잘 지내야 되는데 이상하게 조선일보 편을 들었어. 조선일보만 인정을 했어, 말하자면. 물론 조선일보도 뭐 많이 인정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조선일보하고 더 친하게 지냈어.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빡친 거야. 동아일보가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 앞장선 거예요. 제1순위가 동아일보였어요. MBC, 뭐 경향신문, 한겨레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조선일보는
어정쩡 기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색채를 딱 띠다가 어정쩡했지. 뭘 어정쩡했지. 그러다가 사실 나몰라라 한 거지. 나몰라라 한 거야. 나몰라라. 지금 이재명 막 띄워주고 있다니까. 조선일보도 난리 났어. 아, 이재명 잘한다 뭐. 그렇지만 조선일보도 어쨌든 간에 한동훈을 상당히 밀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크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만 혼자 조선일보를 짝사랑한 게 있어. 그래갖고 신동욱 같은 놈들 서초동에 주고, 근데 박정훈도 저 또 송파구에 주고, 조선일보는 2개나 줬잖아. 그랬다가 동아일보는 안 줬다가 저기 정현욱이 저 부산에 나중에 그 하나 준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사실은 말이죠. 얘들은 지들이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려고 그래. 근데 아까 그런 말을 했죠. 지들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건 아니라니까. 그건 우리 국민이 만든 거야. 유튜버가 만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조선도 동아도 이게 지분은 없었어. 지분은 없는데 동아일보는 조금 그래도 이재명을 조지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약간 지분이 있어. 근데 그걸 인정해 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준 거.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빡쳐가지고 윤석열 죽이기 나선 거고. 조선일보는 웃기는 놈들이 아무것도 지분도 없어. 사실은 지분도 없는데 도와준 것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갖다가 좀 내 말 들어라는 식으로 좀 요리하려고 했는데 윤석열이 또 그 말을 듣나? 별로 안 됐지. 다만 이제 그래도 조선일보를 조금 배려하긴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갖고는 마음에 안 차는 거야. 이게 말이야 우리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아 이거 네가 말해 지금 권력 얼마나 가나 봐라. 우리가 흔들어 봐라. 네가 그 권력 유지할 수 있나. 이런 식이 된 거야.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결국은 언론이 끌어내린 거예요. 근데 언론이 끌어내리는데 그 방법이 한동훈을 하고 이간질을 시켜버린 거야. 사실 한동훈이 아무리 여쭤저 떠들어도 언론이 안 도와주면 한동훈이 말한 게 기사 나지도 않아요. 거기다 한동훈이가 그 윤석열 대통령 때리는 얘기하면 그냥 조중동이 싹 서주고, 거기다가 또 좌파 언론들까지 싹 서주고. 그러니까 뭐 한동훈이 한마디 하면 그냥 윤석열 까는 한마디만 하면 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가 내란이라고 그랬 놈이거든요. 처음에 그 계엄을 했을 때 아니 그 계엄이 무슨 일도 안 생겼는데 갑자기 내란이래 그게. 그냥 한동훈이가 내란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근데 한동훈이가 내란 프레임을 씌웠을 때 무슨 내란이냐 그게. 어쨌든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니냐, 헌법에 있는 권한 아니냐. 그건 내란은 아니다. 그것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그 계엄의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된다. 하지만 그냥 계엄에 따라서 내란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갔다면 그러면 그렇게 내란으로 몰리지 않았어요. 한동훈이가 내란이라니까 좌파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우파 언론까지 전부 내란으로 몰이를 한 거야. 그래서 결국 내란으로 인식이 되어버린 거야 국민들한테.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만 그걸 내란이 아니라 그러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 내란으로 알아 지금도. 그 내란 프레임에 걸려들어 버린 거야. 근데 내란 프레임에 걸리게 만든 놈이 한동훈이다 이 말입니다. 한동훈이가 역적이라는 건 뭐 더 얘기 안 해도 여러분께서 잘 아시니까 지금 여기서는 줄이고, 어쨌든 간에 좌파 언론은 좌파 옆에서 좌파들을 어시스턴스하는 도와주는 역할을 해. 도우미 역할을 해. 근데 우파 이 조중동 새끼들은 도우미 역할을 안 해. 내가 주인 역할을 해. 권력의 공동 권력이야 말하자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가 한 거가 없기 때문에 공동 권력이라고 주장은 못했지만 어쨌든 그런 요구를 했던 거지. 박근혜 대통령이 왜 내려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조중동이 죽인 거 아니에요? 조선일보가 죽인 거 아니야? 그때 TV조선 박근혜 대통령이 지 말 안 들었다는 거야. 지 말 안 들었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이 시킨 대로 할 사람입니까? 원칙대로 할 사람이지? 근데 언론이 지들 시키는 대로 좀 해주고 자기들 좀 이렇게 좀 봐주고, 자기들을 안 봐줬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끌어내리는 앞장선 거라고 똑같다니까. 그래서 우파 언론은 우파 정치인의 편이 아니야. 좌파 언론은 좌파 정치의 편이야. 그냥 도와줘. 그냥 도와줘. 이재명 그렇게 문제가 많아도 그냥 도와줘. 이쪽에서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 한다 했으면 벌써 끌어내렸을걸? 쟤들 봐. 김민석 그 문제가 많고 뭐 지금 뭐 한성숙이니 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어도 안 끌어내려. 그냥 잠깐 이렇게 뭐 문제 삼는 칙하고 살짝 해갖고 양비로는 뭐 이렇게 양시로로 가가지고서 싹 돌려가지고 봐주고.
우파 같은 서버 지들이 다 끌어내려요, 지들이. 그래서 결국 조중동은 우파를 망친 원흉이고, 이번 기회에 이제 우리 유튜브가 상당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도와주시면 상당한 힘이 있습니다. 조중동도 별로 거의 망하기 직전이야. 제대로 돈 별로 없어요. 조선일보 조금 힘든지 몰라. 돈 있는지 몰라. 그냥 약간 뭐 트롯 같은 걸로 돈 벌고 그래가지고 지금 쟤들 별로 힘 없어. 이번 기회에 이 언론을 갖다가 확실하게 우리가 우리 언론 만들어야 되고 키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중동이 특히 조선일보, 동아일보 얘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한동훈 부추기고 이준석 부추겨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치명상을 입힌 다음에 한동훈 부추겨가지고 결국은 저것들이 끌어내린 거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저 조중동에 거기 전혀 기댈 것도 없고 저런 것들을 그냥 뭐 볼 것도 없고 조져버리고 새로운 이제 지금 세상은 바뀌었으니까 인터넷 언론들도 많이 있고 또 퍼블릭 같은 데도 있고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우파 유튜브들 확실하게 키워서 우리도 100만 200만 아니라 500만까지 1000만까지 가야 돼. 그러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강신업 TV는 50만을 빨리 가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강신업 TV 지금 바로 구독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렛츠고 투게더 강신업 TV입니다.